한반도를 덮친 사상 최악의 폭염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땅에서 기상 관측이 시작된 지 122년 만인 올해 처음으로 42도가 넘는 기온이 관측됐습니다. 문승진 기자, 전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여기가 동남아인지 한국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경남 양산의 기온이요 42도를 돌파했습니다. 어제 낮 최고 기온이 42.5도까지 치솟으면서 이 근대적인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04년 이후 122년 만에 최고 기록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지상에 가까운 대기 하층의 바람이 동풍으로 바뀌면서 이 경남권에 집중됐던 폭염의 기세가 수도권을 비롯한 이 서쪽으로 넘어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주요 도시의 낮 최고 기온 예상치도 살펴보면 부산이 35도, 울산 35도, 광주 39도, 서울 37도로 서쪽의 낮 기온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전국을 덮친 극한 폭염에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루다 기자, 이 더위에 밭일을 나가시는 어르신들이 잇따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 농사일을 하는 분들이 지금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소방 당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쯤 이 경기 김포시 고촌읍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이 80대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남성 이미 사망한 상태였는데요. 당국과 경찰은 남성이 밭일을 하던 중에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부산에서도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오후 6시가 넘어 부산 강서구 대저동의 한 텃밭에서 일하던 70대 남성이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발견 당시에 이 남성의 체온 39.5도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제 충북 영동의 한 둘레길 주차장에선 이 폭염 속 밀폐된 차량 안에서 50대가 숨진 채 발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인근 하천에 다슬기를 잡으러 갔다가 혼자 차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다 사망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발견 당시 차량의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에어컨도 꺼진 상태였습니다. 당시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오른 가운데 이 경찰은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참기 어려운 더위에는 실내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문승진 기자, 집도 위험할 수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집안은 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행정안전부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질병관리청과 기상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연구원이 2011년부터 2025년까지 온열질환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 최고 기온이 38도 미만인 날에는 이 자택에서 발생한 온열 환자가 전체의 6.2%였지만 최고 기온이 38도 이상인 날에는 이 비율이 12.8%로 약 2배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상시 국내 온열 질환은 실외 작업장과 논밭, 길거리 등 야외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이 극심한 폭염이 이어질 경우에는 실내에서도 환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나타난 셈인데요. 행정안전부는 이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에어컨 등 이 냉방기기를 적극 활용하고 또 냉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 무더위 쉼터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24시간 에어컨이 돌아가는 공항이 어르신들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아예 아침부터 공항으로 출근하는가 하면 부부가 함께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 뒤에 귀가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동네 친구들과 같이 3, 4, 5 짝을 이뤄서 공항을 찾는 이른바 마실 피서족도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운대를 비롯한 전국의 해수욕장과 서울의 청계천, 또 물놀이를 곁들인 락 페스티벌 공연장 등 물이 있는 곳에는 피서객들이 그야말로 몰리고 있습니다. 시민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열치열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락이야말로 정말 그 더위를 잊게 만들 수 있는 최고로 뜨거운 음악이 아닌가. 계곡에 놀러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도심 속에서 이런 걸 즐기니까 새롭고 좋습니다. 더위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재밌는 건 진짜 이 슬라이드를 엄청 추천드려요. 피할 수 없으니 어떻게든 이겨내고는 있지만 이번 더위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걱정인데요. 여기서 잠깐 한라인이 더 취재한 그 뉴스 핫도그 시간입니다. 이루라 기자, 이번 폭염의 변수와 언제까지 더울지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봤죠?
네,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태풍이 폭염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이 변수의 방향이 완화가 아닌 심화 쪽으로 기우는 것 같습니다. 박미선 K클라이밋 대표는요, 저희 TV조선과의 통화에서 현재 중국으로 서진하는 태풍 돌핀의 경로상 이 고온다습한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오히려 이 폭염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이번 폭염이 최소 다음 주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30도, 낮에는 40도의 폭염이 뉴 노멀인 시대가 왔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방기성 K클라이밋 대표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굉장히 고온이 될 거로 보이고 다음 주로 가더라도 그대로 태풍이 지금 중국 쪽으로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쪽 북태평양 고기압 그 영향을 계속 받는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다음 주까지도 일단 다음 주까지도 뭐 그 더위는 계속되지 않겠나. 지금 저 많은 모델들이 예측하는 건 우리나라는 최고 43도에서 45도 정도는 최고기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을 해요. 그래서 40도라는 게 뉴노멀이 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많은 지역이 이제 아침 기온이 30도가 넘는 초열대야 이런 것도 뉴노멀이 될 것이고. 이 끝모를 폭염이 이어지는 상황에 어르신들과 이 기저 질환자들 경우 당연한 말이지만 건강 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낮 시간 외부 활동은 최대한 일단 피하는 게 좋고 꼭 외출을 해야 할 경우에는 물을 소지하고 목마르지 않게 마셔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 실내에서도요. 혹시나 어지럽거나 속이 울렁거린다면 곧바로 119를 부르거나 병원 진료를 보시는 게 안전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더울수록 이 음식 섭취도 중요한데요. 관련해 이규진 소화기 내과 전문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커피도 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카페인 포함되어 있는 뭐 차라든지 커피 종류는 조금 자제를 해주시고 수분을 굉장히 좀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녹두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체온을 떨어뜨리는 음식들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개인마다 체질이 틀리기 때문에 이거를 꼭 드시면 좋다 이런 건 아닙니다. 여름철에는 너무 찬 음식이라든지 너무 과도한 칼로리가 들어가 있는 소화에 방해되는 기름기 있는 음식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죠. 어르신들이 물에 밥 말아 드시고 뭐 이렇게 좀 간단하게 김치랑 식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입맛 없다고 그렇게 드시면은 체력이 더 떨어지고 어쨌든 단백질 종류는 조금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가 내놓은 폭염 대응 수칙도 눈길을 끕니다. 안혜리 기자, 40도가 넘을 땐 선풍기를 끄라는 공고가 나왔다고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는 현지 시각 2일 기후변화와 건강 자료를 공개하며 더위 피하기, 집을 시원하게 유지하기, 몸을 시원하게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기, 영유아 보호 등 4가지 행동 지침을 따르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선풍기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기온이 40도 이하일 때는 선풍기가 체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만 40도를 넘으면 뜨거운 공기를 몸으로 보내 오히려 체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WHO는 에어컨을 약 27도로 설정한 뒤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면 체감 온도를 약 4도 낮추면서 냉방 비용도 최대 70%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에어컨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인데요. 에어컨 사용이 늘고 있는 만큼 전기 요금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 사용법만 잘 지켜도 냉방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문승진 기자, 절약 방법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우리 집에 설치된 에어컨이 어떤 방식인지 아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먼저 이 인버터형 에어컨의 경우에는요, 이 설정한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이 실외기 회전수를 자동으로 이 기계가 조절하는 만큼 이 전원을 자주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는 이 같은 온도를 유지하며 계속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특히 90분 이내로 외출할 경우에는 에어컨을 끄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전력 소비를 줄이는데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반대로 이 정속형 에어컨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설정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실외기가
실외기를 껐다 켰다를 기계가 반복하는 만큼 한 2시간 정도 사용한 뒤에 잠시 꺼두는 것이 절전에 도움이 됩니다. 또 실내 냉기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창문은 물론 이 사용하지 않는 방의 문까지 닫으면 이 냉방 효율이 더 높아지고요. 또 주기적인 필터 청소도 냉방비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더위 때문에 경보가 내려지고 물놀이장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평양은 연일 열대야가 이어지고 북한의 일부 지역에서는 40도에 이르는 폭염이 예보가 됐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오늘 북한 중부 이남 대부분 지역과 이 북부 일대에 오는 9일까지 이 무더위 주의 경보가 또 평양, 평안북도, 자강도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 일부에는 8일까지 고온 주의 경보가 내려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등 물놀이장에 역시 인파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세계적인 관광공원으로 일도선 원산갈마 해안 관광지구는 지금 전국 각지에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근로자들로 흥성이고 있습니다. 아침 8시경부터 해수욕장은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해서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흥성한다고 했습니다. 문수물놀이장은 삼복철이 들어와 많은 손님들로 매일 1,000만 원을 이루고 있습니다.